저는 미수라는 사람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당신을 모델로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데 저와 함께 제 아틀리에로 가시겠어요? 하얀 자동차를 끌고 자신을 예술가라 소개하는 이 남성. 이 인물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오오쿠보 키요시는 1935년 1월 17일 군마현 야와다무라에서 팔남매의 7번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과보호에 가까운 부모의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가 초등학교 6학년 무렵 그는 이웃집 여자아이를 보리밭으로 데리고 가 중요 부위에 돌을 집어넣었고 아이의 부모가 집으로 찾아와 항의하자 우리 아들은 거기 간 적도 없고 의사놀이로 남의 아이를 헐뜯는 경우가 어딨냐 라며 역정을 냈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그의 부모님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성행위를 한다든지 아버지는 아들의 아내, 즉 며느리에게 자신과의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러시아인 혼혈이었기에 오오쿠보 역시 쿼터 혼혈이었는데요. 이 탓에 그는 어릴 적 주위 친구들에게 미국인의 피가 섞여 있다며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그는 얼마 안 가 학교를 그만둔 후 도쿄로 상경해 한 전기용품점 업체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생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곳에서 그는 여탕을 훔쳐보다 들켜 해고당했고 다시금 고향인 군마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1953년 4월경 그의 부모는 그를 무척 아꼈기에 가진 돈을 털어 라디오 수리점을 차려주었습니다. 문제는 오오쿠보에겐 라디오 수리에 대한 기술도 지식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수리 부품의 조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보니 수리를 위해 동업자의 가게에서 8회에 걸쳐 부품을 훔치다 검거 체포됩니다. 다만 이 사건은 그의 아버지가 손해를 배상해 합의를 보았기에 불기소 처분이 되었다고 하네요. 1955년 7월 12일 당시 20살이었던 오오쿠보는 대학생인 척을 해 17세 여성에게 접근,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 성범죄를 저질렀기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그는 도합 3년 6개월의 형을 살게 되었지만 형무소에서의 태도가 모범적이었기에 모범수로 선정 3년 만에 가석방됩니다. 하지만 이미 성범죄에 맞들린 그는 20대 여대생을 집으로 데려와 또다시 성범죄를 일으켰는데요. 다만 출소 직후의 이 범행은 그의 친부모가 현장을 목격했기에 미수에 그쳤고 부모의 돈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 탓에 법정 기록이 남진 않았다고 합니다. 1962년 오오쿠보는 한 여성과 1년 정도 사귄 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간 여러 여성에게 성범죄를 일으켰던 오오쿠보지만 어째서인지 아내가 된 여성과는 결혼하기까지 손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는 결혼 전부터 아내에게 거짓 이력을 둘러댔을 뿐만 아니라 범죄 경력이나 감옥에 다녀온 사실 등을 전부 숨겼었다고 합니다. 한편 오오쿠보는 결혼 후엔 아내의 도움을 받아 우유 판매점을 개업했습니다. 개업 초기 그는 열심히 일했고 이내 둘 사이에 아이도 태어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동안 오오쿠보가 교묘하게 숨겨오던 범죄 이력을 모두가 알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1965년 그는 자신의 우유 2병을 훔친 한 소년의 가족에게 변상을 하라며 협박, 2만엔을 갈취한 혐의로 공갈 미수죄로 체포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의 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그의 범죄 이력에 대한 이야기가 동네에 삽시간에 퍼진 탓에 가게는 폐업 직전에 몰렸을 뿐만 아니라 아내와의 사이도 극도로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오오쿠보는 밤만 되면 차를 끌고 나가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일으켰는데요. 이상하게 생각한 아내가 행방을 추궁하자 알려고 하지 말라며 도끼를 휘둘러 위협했다고 합니다. 오오쿠보는 1966년 12월 23일엔 16세 여고생을, 1967년엔 20세 전문대생을 차에 태워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판결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에 사건을 일으킨 탓에 도합 4년 6개월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한편 형무소에 들어간 그는 또다시 모범수로 선정되어 소장으로부터 무려 4번이나 표창장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가 결혼 후 저지른 짓에 실망한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오오쿠보는 형기가 끝날 때까지 자신을 기다려달라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1971년 3월 2일 마침내 가석방을 받아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가석방 후 오오쿠보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떠나고 없었죠. 오오쿠보는 아내와 함께 살기를 원했기에 그녀의 친가에 몇 번이고 찾아가 그녀와 가족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의 반대가 너무도 완강했던 탓에 결국 포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는 아내와 함께할 수 없다는 절망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사람을 죽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는 우선 부모의 돈으로 당시 최신형 자동차였던 흰색 마츠다 쿠페를 구입해 희생자를 물색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일본은 맞선을 통한 연애와 연애 결혼이 6대4 비율이었기에 사회 전반적으로 연애 결혼의 동경이 강했다고 합니다. 오오쿠보는 여성들의 이런 빈틈을 노려 지적인 태도와 부드러운 말씨, 흰색 고급 승용차를 내세워 여성들을 유혹했죠. 더욱이 미술교사, 화가, 교사 등 여러 직업을 자칭해 모델이 되어달라거나 그림을 구경시켜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여성을 차에 태운 후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약 41일에 걸쳐 150명에게 말을 걸었는데요. 비록 처음 만난 사람이었음에도 그의 차에 탄 여성은 30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 10명과 육체관계를 가졌죠. 문제는 그가 자신의 차에 탄 여성 중 자신을 조금이라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말을 한 여성을 반드시 살해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오로지 16세에서 21세의 젊은 여성만을 노렸는데요. 살해당한 여성은 총 8명이었습니다. 1971년 3월 31일 17세 여고생을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4월 6일엔 17세 웨이트리스를, 4월 17일엔 19세 현청 임시직원을, 4월 18일엔 17세 여고생을, 4월 27일엔 16세 여고생을, 5월 3일엔 18세 전기공사 직원을, 5월 9일엔 21세 직장인을, 5월 10일엔 21세 무직 여성까지 평균 5일에 1명꼴로 살해했던 것이죠. 오오쿠보는 이렇게 살해한 피해자들을 땅속에 유기, 범행을 숨겼다고 합니다. 충격적이게도 오오쿠보를 검거한 것은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5월 9일에 살해당한 직장인 여성 A씨에겐 오빠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빠는 한 회사의 어엿한 사장이었는데요. 여동생이 갑작스럽게 실종되자 수상하게 생각한 그는 회사 직원과 지인들을 총동원해 수색대를 결성, 여동생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시내에서 A씨가 외출할 때 탔던 자전거를 우연히 발견했죠. 그녀의 오빠는 혹시나 싶은 마음에 현장에 잠복해 범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오오쿠보는 현장에 나타났는데요. 그는 조심스레 자전거로 다가가 장갑으로 쓰다듬는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훗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는 지문을 지우기 위함이었다고 하네요. 수상하게 생각한 A씨의 오빠는 그에게 말을 걸었고 당황한 오오쿠보는 황급히 자동차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이때 A씨의 오빠는 오오쿠보의 차종과 번호판을 외워둔 상태였기에 경찰에 연락함과 동시에 자동차 판매점에 해당 번호를 조회하여 오오쿠보의 신원을 밝혀내는 데 성공합니다. 5월 13일 수색대는 경찰과 연동해 자동차 추격전 끝에 오오쿠보의 신변을 구속해 경찰에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를 체포하긴 했어도 기소를 위한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구류 제한 기간이 점점 임박해오기 시작했기에 A씨의 오빠와 경찰은 조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약 이 기간 안에 증거를 찾아내 기소하지 않으면 그는 풀려나 증거들을 인멸할 게 뻔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윽고 오오쿠보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나타나 얼굴을 확인하더니 그가 범인이 맞다고 증언해준 데다 오오쿠보 본인이 A씨 살해 혐의를 인정했기에 살인 및 시체 유기, 음란 목적 유괴 등으로 재체포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수사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물어도 오오쿠보는 경찰에 대한 복수다, 절대로 말 안하겠다 라며 시종일관 비역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는데요. 경찰은 천천히 오오쿠보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오쿠보의 자작시를 그의 앞에서 읽어주거나 릴케의 작품을 읽어주는 등 인간적으로 다가가 일부 증언을 얻어냈고 이윽고 보도 관계자를 동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시신의 위치를 알아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자 전원을 발견하기까지는 무려 8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하네요. 한편 이 조사기간 중 아내와의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합니다. 1971년 10월 25일 오크버는 재판장에서 아무것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기소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고 하네요. 재판관은 판결문에서 타인의 생명을 희생했음에도 비인간적이고 반성 없는 태도와 더불어 자신의 욕망을 위해 젊은 여성의 목숨을 연달아 빼앗았다 라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오크보는 이후 뜬금없이 친족이나 권력기관을 비판한다거나 어차피 자기는 사형이라며 변호인을 해임한다든지 재판관을 직권남용죄로 고소하는 등의 기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결국 1976년 1월 22일 도쿄 구치소에서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죄의 말 한마디조차 없었죠. 이번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금이사였습니다.